사주라는 것은 8글자인데 목화토금수를 상징하는 오행의 글자가 있고 오행의 글자는 음양을 가지고 있다. 오행의 상징으로 사주를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 초보분들도 사주를 빨리 해석할 수 있는 방법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자는 최대한 쓰지 않고요. 한글로만 표시해서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사주는 네 기둥이라는 뜻이고요. 영어로 4개의 운명의 기둥을 뜻합니다. 태어난 연월일시 4개의 기둥으로 운명을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고대에는 연 대신에 임신의 어떤 잉태한 그 달을 쓰기도 했어요. 송나라 이후부터는 연월일시 가지고 추정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사주 역사가 3000년 정도 되는데 중간쯤 어디에서 서양의 점성술도 많이 받아들였어요. 점성술하고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기둥인데 위에를 하늘, 천간이라고 하고요. 그 밑을 지지, 땅을 뜻합니다. 우리가 천지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여기 보이지 않는 영역에 인이 있습니다. 여기를 지장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는 다루지 않을 겁니다. 땅 속에 들어있는 천간 이런 뜻입니다. 네 기둥을 반쪽에서 하늘과 땅 이 8글자 가지고 운명을 예측하게 됩니다. 쉽죠? 요 각각의 영역에 들어가는 글자가 뭔지를 알면 되겠네요. 음양 오행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음과 양은 이해하시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일단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무극의 상태에서 빛이 하나 빅뱅이라고 할 수 있는 양의 기운이 생기면서 우주가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 이유는 음과 양이 서로 순환되면서 삼라만상 모든 물체를 만들어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은 어둡고 수렴하고 차갑고 이런 것들 생각하고요. 밤도 되게 그렇죠. 양이라는 거는 밝고 뜨겁고 상승하고 기운들을 나누게 됩니다. 음양이 서로 조화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행이 있는데 오행은 써볼게요. 일단 생명을 기반으로 해서 오행을 표현하고요. 최근에 영화 파묘에도 오행 가지고 하는 얘기가 나왔죠. 그 오행의 상생, 서로 도와주는 관계, 낳는 관계와 서로 극하는, 눌러주는 관계 이렇게 구별을 했습니다.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면 봄에 싹이 뚫고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죠. 지표면을 뚫고 나무가 자랍니다. 상승하는 에너지를 목이라고 표현합니다. 봄이라고 하면 스프링이라고 하잖아요. 튀어오르는, 상승하려는 강한 스프링처럼 기운이 이제 목의 상징입니다. 화는 나무가 자랄 수 예쁘게 화려하게 꽃이 피잖아요. 나무로부터 꽃이 피고 불이 붙고 활짝 기운이 퍼진 상태를 화라고 합니다. 나무가 있으면 불을 생하기 때문에 목생화의 관계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꽃이 지고 열매가 맺기 전에 상태가 있는데 그 상태를 토라고 봅니다. 혹은 다른 상징으로는 불이 일어난 다음에 재가 만들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생토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봉우리가 지고 열매가 단단하게 결실을 이루는 것을 금이라고 토생금으로 얘기합니다. 혹은 땅에서 보석이나 원석, 광물이 나오기 때문에 토생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씨가 되고 땅으로 떨어져서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을 수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의미로는 산의 바위 사이에 물이 졸졸졸 흐르기 때문에 금생수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겨울에 생명이 죽음으로 땅으로 들어가고 다시 생명이 자라나기 때문에 수생목으로 생각합니다. 나무를 키우려면 물이 필요한 거죠. 수생목의 관계가 존재합니다.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오행의 상생의 작용이 있고요. 오행끼리는 상생의 작용만 있는 것은 아니고 상극의 작용도 있습니다. 나무가 있으면 뿌리를 땅에 내리고 땅을 채집고 나가기 때문에 목은 토를 극하게 됩니다. 화 입장에서 금은 열매도 되지만 광물, 원석이 되기 때문에 불로 그 원석을 노려서 가공하기 때문에 화극금입니다. 물을 막으려고 제방, 뚝을 쌌잖아요. 토로 수를 막기 때문에 토수가 됩니다. 금 입장에서는 광석이라든지 철이라든지 금속을 상징하기 때문에 도끼로 목을 치기 때문에 금금목이 되죠. 마지막으로는 수는 불을 끄기 때문에 수극화가 됩니다. 오행끼리는 생하는 관계도 있고 극하는 관계도 있다. 오늘 배울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합니다. 목화 토금수는 각각에도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어요. 음도 있고 양도 있고 각각의 음양도 있긴 하지만 오행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강하게 위로 상승하고 꽃이 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플러스고요. 금과 수는 수축하고 죽음으로 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입니다. 목화 기운 자체가 양이 금수 기운 자체는 음이다. 목쪽에 음이 있다고 해도 얘는 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중간에 토는 중간지대, 관절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여기다가 가불병정이 한자 멀고 저 글자들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음량은 표시 안 했습니다. 글자의 음량, 목에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양의 글자를 세고 음의 글자를 세가지고 사주가 음이 치우쳐 있다 표현인데 오행의 음양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주를 해석할 때 이 계절성을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생명을 기반으로 상징을 이해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이 계절성이 중요하고요. 계절을 결정짓는 요소라는 것은 월이겠죠. 사계절을 봤을 때도 월로 계절을 판단하기 쉽기 때문에 월이 중요합니다. 여기를 월의 땅에 있다고 해서 월치입니다. 여기는 그 뭐라고 할까요? 일의 천간에 있다고 해서 일간이라고 부릅니다. 예전에는 연을 중심으로 보던 시기가 있었어요. 고법사주라고 하고요. 송나라 이후 신법사주에서는 일간, 날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기준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사주란 내가 잘 살지 어떨지 알기 위해서 보잖아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나를 중심으로 어떤 세력들이 있고 그 세력 간의 힘의 균형이라든지 싸움이라든지 누가 날 돕는다든지 이런 관계성을 보는 게 사주의 전부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어떤 글자들이 있는지를 보는 게 사주를 이해하는 핵심이고요. 이 사주 같은 경우는 목의 계절, 봄에 자기 계절에 태어났어요. 자기 계절에 태어나서 힘이 좋겠죠. 때를 만났으니까 자기 계절을 만나는 거는 좋은 의미고요. 목은 화를 생한다고 했잖아요. 여기도 생하고 여기도 생하는 관계가 있고 자기 계절을 만났는데 내가 화를 생해주고 있기 때문에 심센의 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힘이 강하겠죠. 목도 어느 정도 힘이 강하고요. 화도 힘이 괜찮아요. 그 다음에 토를 한번 볼까요? 토는 토기 때문에 자기를 극하는 세력 위에 앉아있기 때문에 얘는 기운이 좀 이제 내려. 그 다음에 금을 볼까요? 금은 토의 생을 받고 있고 내 밑에 같은 세력이 있기 때문에 금도 세력이 셉니다. 그럼 수를 한번 볼까요? 수는 혼자 있는데 옆에서 화학 수가 극하고 있고 이렇게 극하고 있기 때문에 내 힘을 많이 뺏기고 있어요. 힘이 약합니다. 요거는 나고요. 나를 극하는 애가 힘이 세니까 내가 생각보다 힘이 약해져 있고 내가 생을 하는 존재도 있다 보니까 에너지를 많이 뺏기고요. 여기서도 에너지를 많이 뺏기고. 힘의 균형을 봤을 때 처음에는 자기 계절에 태어서 강하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내 에너지를 뺏는 세력이 많고 나를 도와주는 세력은 혼자 있고 전체적으로 힘이 약해졌다. 내가 강하다는 거를 신강이라고 표현하고요. 약하다는 걸 신약하다고 하는데 신강한 줄 알았더니 약간 신약해졌다. 사주라는 거는 중화가 중요합니다. 중화. 밸런스. 내가 강해야 주변의 세력들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약간 강하면서 중화되는 것이 좋은데 이 사주는 내가 강한 줄 알았지만 주변 세력 때문에 약해졌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나를 강하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죠. 그럼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이? 강해지려면 수가 있어서 도와주든지 친구가 도와주든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용신입니다. 용신이라는 건 쓸 용자예요. 내 사주를 쓰임새 있게 만드는 좋은 성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주는 수기운이 운에서 오게 되면 나를 챙겨주면서 힘을 받기 때문에 운이 좋게 됩니다. 용신운을 만나면 사주의 쓰임새가 좋아지면서 사회적인 성공에 가까워져요. 그럼 그걸 언제 만나냐?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대운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운이 들었다고 표현을 하지만 10년짜리 운을 대운이라고 합니다. 이게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평가는 들어있지 않아요. 이 사주는 고정되어 있는데 이 사주가 걸어가는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월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이것도 천간지지로 흘러갑니다. 10년짜리 운으로 흘러가면서 이 사주는 수운이 좋은데 이 운에서 수와 관련된 글자가 오게 되면 운이 좋아지겠죠. 올해는 갑진년이거든요. 이건 1년짜리 운이고요. 갑은 목을 뜻하고 이건 토를 뜻하고요. 진토는 수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토기 때문에 목과 수 기운이 강하다고 보면 됩니다. 올해는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운이 좋은 경우가 됩니다. 이건 대운뿐만 아니라 세운에서도 용신운이 오게 되면 잘 풀리는 경향이 있고요. 반대적으로 나를 힘을 빼는 금이 온다든지 화라든지 토가 오게 되면 나의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운이 좋지 않는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때의 성분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해석을 디테일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수 같은 경우는 나를 생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인정을 받는다든지 학위를 딴다든지 자격증을 따거나 문서가 생기든지 그런 작용력으로 운이 좋아지는 것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사주라는 것은 8글자인데 목화토금수를 상징하는 오행의 글자가 있고 오행의 글자는 각각의 음양을 가지고 있다. 오행의 상징으로 사주를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가 결론입니다. 만세력 앱은 그 안에 이제 갑을병정 무기경신 한자가 들어있지만 색깔로 구분하기 때문에 목은 초록색,
화는 붉은색, 수는 검정색, 금은 흰색, 토는 황색 구분되어 있습니다. 상징 색깔로만 보고도 매치해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음양오해 개념만 가지고 있어도 사주를 해석할 수 있어요. 처음 입문하시는 단계에서 십성이라든지 신살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심 두지 마시고 우선은 음양오해 이것만 이해하고 계셔도 사주를 이해하는 눈이 상당히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빠르게 사주를 이해하는 방법 말씀드렸고요. 다음 편에서는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퓨처트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